무슨 회의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진짜 다 자기 얘기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잘 보면 그런 분들은 남의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만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 성공 확률을 높이는 설득의 기술, 설득의 심리학,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남들한테 친절하면 설득을 잘 시킬 수 있을 것 같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고급 매장에서, 명품 매장에서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친절하지 않고 좀 쌀쌀맞게 도도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도도하게 쌀쌀맞게 하는 경우가 친절하신 것보다 더 이걸 물건을 사고 싶게 만든다.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버버리, 구찌 이런 게 명품 매장 연구에 들어간 거고요.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 그 다음에 중저가로 갭이랑 아메리칸 이글인가? 사실 그것도 그냥 괜찮은 브랜드였어요. 근데 대중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도도하거나 이렇게 불친절한 점원보다는 친절하신 점원이 훨씬 더 이제 세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 하시는데, 이렇게 명품 매장은 얘가 다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면은 명품 매장에서 도도하게 하고 그러면 약간 이 물건들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다. 그런 태도가 이 브랜드 이미지를 비언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의 경우는 더하죠. 한국의 경우는 뭐 정말 명품 매장은 줄 서서 번호표 받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살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사기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절하게 모든 걸 다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조금 더 품위 있게 정중하게, 그래서 우리 브랜드도 이렇게 품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좋은 메시지를 주고 세일즈를 위한 설득이 가능하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중에 모방이 있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점원인데 이제 음식점에서 우리가 가서 찬물 주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은 네, 찬물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얼음물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경우에 더 호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연구도 있는데, 실험 연구에 이제 다 앉아있을 때 우리가 뭐 다리를 한쪽으로 꼰다거나 뭐 한쪽으로 기댄다거나 이렇게 별거 아닌 이런 몸짓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연구자가. 그 실험에 참여한 분들이 연구자가 그 몸짓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연구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건 더 특이한 건데 좀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게 이제 연구 끝에 이제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돈 어느 정도 기부를 하시겠느냐. 그럼 네, 이 정도 내가 기부하겠다. 이런 기부 행동이라던가, 또 있는데 뭔가 떨어져 있는데 이제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거 좀 집어주고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자잘한 행동들을 조금 더 친사회적으로 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모방이라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게요. 모방이라는 게 예전에는 작은 사회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게 학습의 기제가 될 수 있고요. 이 커뮤니티가 더 탄탄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주게 하고 좀 더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호감을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좀 뭔가 나와 비슷하고 내 편, 그런 느낌 때문에 친사회적인 행동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이제 면접이라던가 연애에서도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을 흉내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몸짓이나 말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동의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듣는 거죠. 무슨 회의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냥 각자 다 자기 얘기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전 회의 가면 막 소화도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식사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잘 보면 그런 분들은 남의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만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좋겠지만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냐? 그건 아니죠. 듣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현대 사회에는 너무나 소음이 많아요. 소리가 많고, 저도 유튜브 이런 걸 하지만 너무나 미디어도 많고 뭐가 많아요. 이 많은 소리들과 소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서 듣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평소에도 연습을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커피숍이나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도 그냥 음악이면 음악, 뭐 커피 내리는 소리면 커피 내리는 소리, 이런 쪽에다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우리가 아주 고요한데 찾아가서 조용한 그런 안에 좀 있어 보는 거야. 하루에 뭐 3분이라도 우리가 고요한 걸 겪어봐야 우리가 이 시끄러운 속에서 소리를 찾아 들을 수 있거든요. 들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설득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우리가 그냥 친구들 만나고 인간 관계에서도 이 설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업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하실 때도 이 설득의 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